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서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나를 받은 게 있는데 내용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5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이제 합의금을 이제 5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합의금 얼마 준다고 하네요.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내용들 다 비슷해요. 금액만 좀 달라요.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막 이렇게 금액만 좀 다른데 대부분 내용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뭐 어떤 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전혀 없고 보통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염자 정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이때 산출되는 합의금 얼마일까요? 위자료 15만원. 그죠? 입원은 안 하신 것 같고 입원하셨으면 입원하셨다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안 하신 분들은 보통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입원 안 하신 것 같고 한 달을 다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30번을 가게 되겠죠. 그럼 한 번당 8,000원이니까 24만원. 뭐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20번 정도 가니까 16만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하면은 3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합의금이. 이게 약관상 산출되는 합의금의 전부입니다. 이 30만원 플러스 그래도 합의하고 난 다음에 뭐 치료 한 몇 번 더 받으시라고 이제 향후 치료비 좀 더 얹어주죠. 근데 50만원 제시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향후 치료비 지금 19만원, 그러니까 20만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향후 치료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 향후 치료비를 막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막 돈 10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400만원, 500만원, 막 1000만원 막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뭐 사고라든가 이제 부상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이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이런 부상은 얼마를 주고 이런 부상은 얼마를 주고 뭐 이렇게 뭐 정해진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없는 건데 보험사에서 그냥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뭐 한 300 정도를 달래. 그러면 약관상 산출되는 금액은 지금 한 3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나머지 270만원을 향후치료비로 이제 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의금이 3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합의를 하는데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쟁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쟤는 나보다 덜 다친 것 같은데 합의금이 나보다 많아요. 내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향후치료비가 한 300 나갔어. 근데 쟤는 나보다 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합의금 100만원 받았대요. 그러니까 향후치료비 10만원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문제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또 사람들 심리가 쟤는 나보다 안 다친 것 같은데 300을 받았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은 나는 저보다 더 많이 다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300에 합의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하잖아요. 더 달라고 할 거예요. 이 향후치료비의 문제는 보험사가 자기 무덤 파고 자기가 점프해서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소득도 높아지고 정보도 많이 얻고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향후치료비를 이렇게 많이 줬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향후치료비를 적게 준다?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향후치료비 책정에 대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더 타이트하게 될 거예요. 지금 약관도 바뀌고 이런 기준들이 바뀌어가지고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생기기는 할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냥 이렇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왜 50만 원만 제시를 했을지를 좀 들여다보면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없으니까 이것도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추정. 또 추정을 또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보통 합의금 50만원 제시를 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사건이 스피드데인이나 이제 스마트데인에 있을 경우 여기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50만원이에요. 이게 사건 초기에 그냥 빠르게 합의를 하기 위한 이런 보험사에 있는 부서들인데 어떤 사고인지 뭐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이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50만원 뭐 많이 주면은 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S사는 스피드데인, D사나 뭐 K사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데인 뭐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뭐 어차피 같은 내용들이에요. 보통 이제 담당자 명함 좀 달라고 그러면 명함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뭐 스마트데인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 담당자로 변경을 하시면 그러면 좀 합의면에서 좀 합의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에 이것도 잘 변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경미한 사고에 염자 부상이신 분들 입원도 안 하셨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일단 사고가 경미하고 염자 정도의 부상이기 때문에 그냥 사건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스피드나 스마트 대인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50만원 제시를 한 경우도 있고 일반 지역 담당자 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사고가 되게 경미하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도 말이 많아. 그냥 자기네 피보험자죠. 피보험자도 말이 많고 막 뭐 경찰에 접수를 하네, 뭐 보험 사기네 마네, 막 뭐 마디모를 하네 마네 막 그런 막 민원을 막 넣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보험사 대임 담당자도 높은 합의금을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합의금을 처음부터 이제 높게 제시 안 하죠. 그냥 적게 제시를 하는 거죠.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제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는 경우, 뭐 이럴 수도 있죠.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과실상계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합의금에서 과실비용만큼 상계하고 치료비에서도 과실비용만큼 공제를 하고 남는 게 합의금이 되는데, 과실이 높으면 합의금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향후 치료비로 그냥 더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고 이렇게 사건을 종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이제 피해자분도 뭐 나한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높은 합의금을 기대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말하기 편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이만큼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면 합의금이 이만큼 남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을 더 주겠다. 그게 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번째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보험사 담당자는 사건 초기에 적은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적에도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권이 새로 들어오면 초반에 50만 원씩 그냥 싹 던져보는 거예요. 50, 50, 50.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50, 50, 50, 50, 50. 그러다가 합의되는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냥 막 이렇게 던져보는 거, 이거는 뭐 아무런 이유가 없죠. 합의되면 땡큐, 안 되면 말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마지막으로 공제주업인 경우, 이건 뭐 공제는 뭐 답이 없죠.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약관상 산출되는 금액, 아까 30 얼마 산정했었죠. 그 금액 플러스 향후치료비 10만원 해서 40만원 드릴게요. 이게 공제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치료비를 많이 안 줘요. 향후치료비를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보다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제는 짜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이용을 하는 걸 같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은 나는 공제야, 그러니까 합의금이 원래 짜,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거 받고 말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한 이 5가지 케이스 안에 들어가지 않나. 뭐 예외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기는 한데 뭐 민원을 넣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볼 때는 한 이 5가지 정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치료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교통사고 나서 안 아프신 분들한테 치료 잘 받으라고 얘기하면은 병원 가기도 귀찮고 짜증나거든. 안 아픈데 자꾸 병원 가면 더 아픈 것 같아요. 자꾸 막 침으로 찔러대고 막 지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병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진짜 아프신 분들은 가지 말래도 병원 자주 가요.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뭐 회사 일 때문에 눈치 보여서 바빠서 병원 잘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툭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교통사고로 내가 진짜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분들이 치료를 잘 안 받을까요?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뭐 합의금도 다 포기하고 치료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보고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프면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받지 말라고 해도 받을 거고, 내 돈 내서라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이게 외형으로는 특별히 어디 부상, 어디를 다쳤는지를 몰라요. 그냥 본인만 아는 그런 고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질문이 뭐냐면, 50만원 제시하는데 나는 합의금을 더 받고 싶다, 더 받을 방법을 알려달라,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위에서 제가 설명 이미 드렸어요. 합의금 플러스 향후치료비인데, 이 향후치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합의금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교통사고로 내가 몸이 아파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치료비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향후 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면 치료를 잘 받고, 치료를 잘 받다 보면 내가 굳이 합의금 더 달라고 안 해도 그냥 담당자들이 전화가 와요. 저번에 제가 100만원 제시했는데 150만원 드릴 테니까 합의하시죠, 뭐 200만원 드릴 테니까 합의하시죠, 이렇게 합의금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아프신 분들은 합의 안 해요. 왜냐면 치료비가 더 나올 걸 아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합의금 신경 안 쓰고 치료 잘 받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합의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마 이런 케이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다쳤고 내가 정말로 아프다고 한다면 치료 잘 받으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다 보면 합의금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보험사 담당자랑 뭐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